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맨큐의 경제학 챕터 5장 탄력성과 그 응용에 대해서 우리 2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시간을 열심히 내가지고요, 길고 자세하게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카메라가 이상해가지고 막 뿌옇게 이상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다시 똑같은 걸 또 찍자니 속이 답답하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열심히 필기한 걸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별로 어렵지는 않은 거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 120페이지 거기 펼쳐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과 결정 변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계산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모양의 공급 곡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요. 그 가격이 변화했을 때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는가 그걸 나타냅니다. 이렇게 탄력성의 입실론 말고요. 그 수요의 탄력성 쓸 때 쓰고 이렇게 에타라는 표시로 우리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충격을 줬을 때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는가 그걸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분모에다가 가격의 변화율을 놓고요. 분자에다가 공급량의 변화율을 이렇게 놓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랬을 때 가격의 변화율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원래 가격이 얼마였었는데 얼마나 변했니? 이게 바로 가격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급량의 변화율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Q가 얼마였었는데 얼마나 변했니?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0페이지 밑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 거기 식 나와 있고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얘가 있거든요. 얘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유의 가격이 1갤러당 1.85달러에서 3.15달러로 올랐어요. 2.85에서 3.15달러로 올랐는데, 우리 시험에서는요, 여러분 이렇게 중간점 공식 같은 거 안 해요. 그 원론 수요 시험에서도 보통 수준이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미분을 직접 하는 것까지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맨큐 경제학은 이제 외국 애들이 이제 미분 이런 걸 좀 잘 못하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달라져가지고 중간점 공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점 공식이란 건 별거 없고, 얼마나 변화했니? 라는 요 델타 P는 우리가 올라가던 내려가던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만큼 변하겠죠. 근데 여기 나와 6만큼 변하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중간점 공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두 개 평균을 내서 3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의 변화율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이 원래 중간점 공식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겁니다. 3분의 3.15에서 2.85를 뺀 겁니다. 그게 가격의 변화 크기를 나타낸 거죠. 변화율이니까 곱하기 100 해서 퍼센트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수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량도 거기 보시니까 월 평균 9,000갤론에서 11,000갤론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증가 크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요만큼. 근데 중간점 공식을 사용해 가지고 역시 Q도 여기 나와 있는 9,000과 11,000의 사이인 만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분자는요, 11,000에서 9,000을 뺀 게 델타 Q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분모는 이렇게 곱하기 100% 사용하게 되면 가격의 변화율은요, 이렇게 10% 변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수량의 변화율은요, 이렇게 20% 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여기 퍼센트를 지워버려요. 0 지워버려요. 그러면 숫자 2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다 구하는 방법, 보시면 되겠어요. 이 2라는 게 뭘 뜻합니까? 맞아요. 2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이 올라갔을 때 수량은, 공급량은 2배만큼 증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C번에 나와 있는 다양한 모양의 공급 곡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요. 거기 보시면은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하는데 이게 공급 곡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양한 그림을 가지고 볼게요. 우리 다음 페이지에 거기 보시면은요, 우리가 나와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그림을 가지고 먼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제일 위에서 왼쪽에 나와 있는 공급 곡선, 수직인 곡선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볼게요. 자, 너무 구석으로 갔군요. 이렇게.
자, 이게 수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거기 보시면 4달러에서 5달러로 증가했다라고 할게요. 증가하거나 내려가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때 Q는 어떻게 됩니까? Q는 맞아요. 변화 크기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변화했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Q가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완전 비탄력적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수직인 경우에는 가격이 변화했을 때 Q가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우상향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요. B와 C와 D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한꺼번에 그렸습니다. 가격이 4에서 5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퍼센트지로 가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면 역시 우리 책에서는 좀 중간점 공식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4에서 4분의 1 변하는 게 아니라 4.5분의 1 해가지고 22%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때요. 뭘 기준으로 하시냐면 녹색깔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게 직선, 우상향하는 직선이 공급 곡선이 되는 건데 원점을 지나는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점을 지날 때 여기 보시면 4달러에서 5달러로 가는데 그때 Q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하면 100에서 125로 증가한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정확하게 보면 중간점 공식을 사용하면 저는 중간점 공식을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용하면 22% 변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격의 변화율이 22%인데 수량의 변화율이 22%니까 이거는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가격 탄력성이 1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부터 여기 100에서부터요. 녹색깔 여기까지 가게 되면 이게 125만큼 갔을 때가 22% 변하는 거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가격이 변했어요. 상승했습니다. 그랬을 때 녹색깔에 있는 것처럼 125만큼 변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퍼플 색깔에 있는 것처럼 110만큼만 변하게 되면은 이거는 여기 125까지 갔을 때가 22% 올라가는 건데 자, 생각해 보세요. 110만큼 가면 이거는 22%보다는 작게 변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가격이 상승했을 때 Q의 변화율은 이거보다 22%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퍼플 색깔로 표현된 이 경우에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만약에 이 빨간 색깔처럼 볼게요. 가격이 4달러에서 5달러로 변화했습니다. 22% 변화했는데 녹색깔까지 갈 때가 125까지 갈 때가 얼마라고요? 가격 탄력성이 1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 빨간 색깔은 어떻게 돼? 200이니까 훨씬 많이 변했어요. 거의 계산해 보니까 67%만큼 변했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빨간 색깔 같은 경우는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하면은요. 자, 분모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22% 변화했는데 분자에 나와 있는 수량의 변화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100에서 200까지 변하면 이게 67%만큼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1보다 크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같이 여기 볼게요. 공급 곡선이 수직이면 가격 탄력성이 빵이야. 그러다 기울기가 좀 더 이렇게 가팔라지면 1보다 작다가 녹색깔이 되면 1이 됐다가 좀 더 완만해지면 1보다 큰 상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다가 마지막 제일 끝에 나와 있는 거기 곡선처럼 공급 곡선이 수평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요. Q가 거의 엄청나게 크게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공급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직선인 경우의 특성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123페이지 가보시면 곡선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우리가 공급 곡선이 우상향 하는데 곡선인 경우는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직선의 경우를 우리가 응용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볼게요. 자,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각각의 점에 따라서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점에서 보면 여기 점에서는 가격이 올라갔는데 Q가 크게 민감하게 변했잖아.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공급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녹색깔로 연결했는데 여기 보조선으로 이거는 나중에 또 볼 기회가 있을 텐데 보조선으로 점점점점점 이렇게 그리면 이게 원점을 지나는 이렇게 직선의 형태에 딱 위치하게 됩니다. 그럼 앞서 살펴본 거와 마찬가지로
가격의 변화 크기랑 공급량의 변화 크기가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탄력성이 1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경우 볼게요. 이거는 접선의 기울기 생각하시면 이건 가격이 올라갔을 때 공급량이 조금만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공급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123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우리가 개념을 잡으시고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계산하는 방법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로 우리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보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수요 공급과 그리고 탄력성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사례 문제를 통해 가지고 케이스 분석을 해볼 테니까 이것도 우리가 배웠던 게 전혀 쓸모없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